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금요일 마감되면서 결국에는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최소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 시장은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여기 중국 시장은 3,000개의 종목이 하한가로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스케일은 역시 대륙이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지수 볼게요. 코스피는 뭐 보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저점을 잡아주는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평행 되는 이 추세선에 하단을 지금 코스닥 같은 게 지지해가지고 꼭 아래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 분봉을 만약에 좀 촘촘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은 대부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두드리는 결국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또 다시 위로 한번 더 이렇게 도전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금 5분봉을 보고 계신데요. 자, 15분봉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뭐 60선, 15분봉상 60선 따라서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금 간당 지금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좀 5분봉 상에서는 좀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좀 내일장 좀 괜찮지 않겠나. 왜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먼저 두들겨 맞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음봉이 두 개 들어오면서 또 여기 또 갭 하락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고점에 비해서 바닥까지는 한 7% 마이너스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한국의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 하한가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하한가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봉우리 한번 치켜 세우고 올렸다가 낙타등처럼 이렇게 더블봉 이전 고점보다 높게까지 못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좀 파동을 한번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매매한 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종가상 엘컴텍이랑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에듀 요거를 지금 제가 매매를 했다 그랬죠. 한번 볼게요. 제 채널에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동동이가 보이고요. 하락장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 엘컴텍, 아이스크림 에듀 요 두 가지를 이제 매수했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제 그 뭐 이야기가 늘 나왔지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사게 되고 쇼핑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은 분명히 또 이런 결제 테마 관련주들이 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 초반에 드디어 이제 엘컴텍이 이제 엘컴텍이랑 아이스크림 에두가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79%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두도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엘컴텍을 제가 매수한 그 이유는 바로 이 1월 초부터 해서 색깔이 이러면 안 되죠. 빨간색 바꾸겠습니다. 1월 초부터 해서 계속 잡아주는 이 자리가 보이죠. 그리고 바닥도 잡아주는 박스권인데 거의 뭐 1개월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죠. 이전에 이렇게 튄 것도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마찰 때문에 한번 급등한 거고요. 이게 이제 금 관련주다 보니까 금값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급등 많이 했고, 안전 자산으로 이제 좀 그런 어떤 대명사적인 종목입니다. 시초가 이제 빵 떴어요. 빵 떠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빵 떴을 때 저는 뭐 10% 이상이고 시장이 또 아침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반드시 먼저 챙기는 게 임자다. 그리고 내 수익은 누구도 보존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아이스크림 에두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죠. 금요일자에 자 한번 빵 치죠. 이런 윗꼬리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린 윗꼬리는 이거 거래 들어온 거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긍정적인 윗꼬리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치고 그리고 금요일자에 장 마감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이때 맞나? 예, 이렇게 마감됐죠? 네. 그래서 시초가에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엘컴텍이랑 아이스크림 에두는 어떻게 되었을까? 볼게요. 엘컴텍 보세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제가 수익을 낸 거는 자 여기 살짝 띄워낼 때 금요일자에 사서 여기 꼭지에서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10% 상황이 좀 급박할 때 이런 상황 시장일 때는 수익을 챙기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6.23%. 이 두 종목 다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어내려면은 이게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시간적인 어떤 그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영상 그걸 만들면서 제가 이제 종가 매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찍고 여기도 찍고 금요일 날 돌파 그러면 종가 매수 가능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죠. 역회된 숄더 모양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실 때 지지 저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지 저항했던 자리 다시 여기를 목표가로 보통 도전합니다. 근데 이까지 도전하면 10%에서 12%될 텐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3% 짧게는 3% 많게는 5%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분할로 매도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토시 하나 다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행동을 했고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다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자 금요일자 샀는데 금요일자 종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6%를 마무리했다면 멘붕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일장 그리고 이번 한 주장에서 매매를 할 때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홀가분한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차피 변동 시장은 계속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색식에 분봉으로 만든 검색식이 걸린 게 그 메가 MD가 있더라고요. 엘컴텍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도 수익 내고 그리고 ITM 반도체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조금 실현해서 굉장히 많이 좀 팔아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ITM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 메가 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봉인데요. 1분봉에서 자 이런 60선을 타고 이런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고점끼리 연결되고 저점끼리 연결돼서 굉장히 잘 만들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가 나오는데 자, 이 자리에서 사실은 더 날아가야 되죠. 더 날아가는 게 이게 이제 강한 어떤 차트의 모양인데 메가인디가 교육 관련주 중에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할 법도 한데 오늘 보니까 올라가는 그 힘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기 돌파하는 자리를 한번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자, 여기 한번 뛰고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수익 내려고 여기 들어간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돌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밑으로 깨지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제가 보는 어떤 그 감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고 한번 이 윗꼬리만큼은 최소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을 좀 가지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메가앤디는 한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더 들고 가다가는 이게 강하게 날아가지 못할 것 같다. 메가앤디는 그래서 이제 뺐는데 결국 이렇게 빠지죠. 근데 메가앤디의 이제 일봉상을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날아가고 있고요. 장중에도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추세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이 쭉 내려가다가 돌파가 나왔죠. 근데 돌파 나오기 전에 또 봐야 될 거는 바닥 횡보가 충분히 나왔고, 자, 1차 시세가 나왔고 2차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또 보면은 이 자리가 보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전 저항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게 돌려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찍으러 한번 올라갈 법도 하다. 그런데 시장은 거시기 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자. 어차피 3%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좀 막판에 이렇게 잘 쭉 빼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딱 고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5분봉 보니까 딱 이런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선 다 지우고요. 아까 1분봉 볼까요? 아까 봤던 네, 이 자리죠. 이 자리죠. 자, 이쯤에서 산 거죠. 이쯤에서 여기 돌파하는 거에 대한 종가 그리고 다시 한번 사서 여기서 이쯤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추세, 특정한 추세를 따라서 이게 1분봉이든 3분봉이든 15분봉이든 30분봉이든 뭐 대충 이런 특정한 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한 지지해주는 이평선 요런 선들이 깨지고 나면 그죠? 이런 식으로죠.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깨지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여기 살려줘야 되는데 깨진 거죠. 이거 이렇게 흐르고 끝났는데 이거 종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깨지고 난 뒤에 추세선이 깨지고 난 뒤에 다시 오를 때는 반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지지가 된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 이 선인데 이 선이 깨지고 난 뒤에 다시 오르다가 맞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저항의 선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깨졌다고 여기서 막 단숨에 이렇게 판다기보다 반등이 살짝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콩닥콩닥 오르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빼는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 두 번의 정도 파동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밑을 깨면서 훅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 거를 고려해서 최대한 안전한 구역 지나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MD는 그렇게 수익을 냈고요. ITM 반도체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좀 조정, 단기적인 조정입니다. ITM 반도체. 자, ITM 반도체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ITM 반도체를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계속 이렇게 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다니니까 대장주를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는 실제로 정말 대장주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고요. 자, 일봉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따라 잘 가죠. 근데 이제 변곡점이에요. 사실 여기 찍었을 때는. 왜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퐁당퐁당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위를 돌파하고 지지 밟고 하면 굉장히 더 가파르게 한 번 더 슈팅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이렇게 확 깨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꼭지에 붙었기 때문에 돌파 나올 수 있지만 옆으로 혹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피하고 난 뒤에 다시 뭐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한 15, 30분 봉 볼까요? 15분 봉 볼게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쁘게 잘 그려놨죠. 이렇게 평행되게 아래 위를 이렇게 콩닥콩닥 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 때리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찍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 두 개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15분 봉상에 초록색 이 60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톡 깨졌단 말이에요. 이 추세선과 그리고 특정 이평선에 지지하는 그 선들이 아래로 딱 깨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옆으로 혹은 아래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또 지지가 하나, 바닥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도 하나, 둘 찍는 지금 박스권의 지금 모양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더 관련 의지가 있다면은 차라리 이 상단선을 돌파할 때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날아갈 수 있겠죠. 5G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주도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막 이런 모양이죠. 근데 얘가 정말 실적이 좋아서 시장을 주도해서 정말 강하게 더 지금 왔던 것만큼이라도 앞으로 100% 정도 더 올라갈 마음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뭐 가다가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겠죠. 돌파해야지 이전 고점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시장을 주도해 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면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5G는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5G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겠고 실제로 또 실적이 또 받쳐주니까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결제 테마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움직이면 올라타면 좋을 뻔 했는데 아쉽게도 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이스 정보도 송신도 지금 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강하게 급등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 대충 이제 이런 선이죠. 이런 선이 올라가다가 여기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안 뒤부터는 고점을 떨어뜨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내려가다가 이 추세선 따라서 내려가다가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전한 방법은 여기서 지금 반등의 자리를 노리는 거 좋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하단에서 상단까지 혹은 상단에 돌파할 때부터 해서 이전 고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여기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터치할 때까지 여기 돌파할 때 1,000만 원 넣고 여기 터치할 때까지 1,000만 원 꾹 들고 있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여기도 지금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지해주고 박스가 있는데 자, 이 자리 나오면은 여기서는 뭐 좀 못해도 30% 혹은 40%는 좀 팔아내야 되겠죠. 네, 팔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방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 주고 훅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 수익은 반드시 챙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이 친구도 차트의 모양은 정말 귀신 같잖아요. 보시면 주봉상도 봐도 그렇고 박스 돌파 또 박스 돌파가 나오고 좀 갈만한데
좀 아쉽게도 지금 음봉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관망하고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분봉 보니까 또 뭐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도 좋다. 근데 실적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뭐 참고로 제지류가 오히려 좀 택배를 시키면 박스가 많이 되는 골판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방탄소년단 그리고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치킨 그리고 수산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제가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낸 부분이라든지 매매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맞는 또 매매 또 거기에다가 저의 또 보는 관점들도 같이 이렇게 좀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의 좀 계좌의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그리고 발견한 꿀팁들을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아시죠?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